기존에 살고 있었던 서초동 자택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대통령의 새로운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는 일정이 불가피한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의 공간이 아직 정비 중이다. 어디죠? 외교부 장관 공간 맞습니까? 네,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간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제까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 거주를 했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부터 그 이제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공사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외교부 장관 공간은 외빈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씩 장관들이 살면서 고쳤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당분간은 조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서초동에서 이제 국방부 신청사 대통령 집무실까지는 출퇴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과 또 국방부 청사였던 대통령의 새로운 용산 청사는 뭐 기자들도 저희들도 잘 가봤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한남동 대통령 새로운 공간에서 용산 신청사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 아마 시민분들의 출퇴근길의 불편함도 이제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이 막바지까지 정비 중이었던 모습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이 돼야 할 텐데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노 기자? 네, 5층 집무실은 이제 어제 막바지 작업이 끝나서 공사가 다 정리가 됐고 1층에 기자실도 마련이 돼서 오늘부터는 기자들도 1층 공간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고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그 2, 3, 4층 공사가 아직은 진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 본래는 제1집무실로 2층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2, 3, 4층 공사는 조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2집무실로 쓸 5층에서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외빈들 일정들이 쭉 잡혀 있습니다. 5층에서 오늘 당장 집무를 보게 되고요. 2, 3, 4층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기도 한 달 안으로 입주를 한다고 하니까 직접 이제 대통령 집무실은 2층과 5층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의 배치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도 다 한눈에 파악하셨겠지만 집무실이 두 곳이라는 점입니다. 2층에도 대통령의 제1집무실이 있고 5층이었던가요? 대통령의 제2집무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집무실, 이중 집무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점은 2집무실 바로 위에 6층에 비서실이 위치를 하고 1집무실의 바로 3층에도 역시 대통령의 참모들이 위치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 집무실이 왜 두 개냐? 아마 많은 국민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본관에 집무실이 있고 그리고 비서동에도 집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이 어디냐는 것은 그 안보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두 군데 정도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층을 쓸지 5층을 쓸지 그때그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곳을 다 쓸 수 있고 하루에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서들과 함께 같은 공간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용산에 입주하는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10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대통령과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예. 일하는 게 다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좋게 보면 예. 소통인 것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랄까요, 이 성정상, 특징상 좀 권위보다는 탈권위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모들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좀 잘 나누는 편이고 선거 기간 때 지근거리를 수행했던 참모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등도 와서 그냥 잘 두들기고 야, 뭐 그거 신경 쓰지 마, 열심히 해. 실수한 참모들에게도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하는 모습에서 같이 일을 했던 비서나 참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되는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서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도 있다라는 느낌에 좀 우리 청와대 직원들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그동안에 그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일을 했던 참모들 같은 경우는 그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 예.
검찰에서도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된다. 예, 그래서 기존에 청와대에 들어갔던 대통령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당장 오늘부터 해서 조금씩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입에 붙었어요. 청와대라는 단어가 붙어서 지금 저만 하더라도 용산 집무실이 맞는 표현인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직원들이라고 표현이 잘못 나왔는데 용산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은 노 기자, 그러고 보니까 정해졌습니까? 아직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피플사우스 뭐 이런 얘기는 한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그 외신 인터뷰에서 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알려진 명칭인데 일단 그 새 집무실의 명칭도 국민들 공모를 받겠다고 해서 15일까지는 공모를 받아서 정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일단은 저희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청와대는 아닌데 그럼 용산이니까 뭐 용화대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신조어처럼 지어서 쓰고는 있는데 용화대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새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 이름이 정해질 때까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취임 준비 전문위원이니까 혹시 뭐 들으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용화대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점 찍어둔 이름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아직 그 이름이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피플스 하우스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한 것도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작명을 하셨다 하는 게 이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되게 이제 우리가 하우스라는 이름을 쓰는 게 이제 백악관이 이제 화이트 하우스 아닙니까? 화이트하우스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청와대는 이제 사실 이제 블루 하우스로 우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하우스라는 것이 이제 뭐 의회라는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우리말로 참 그 표현을 하기가 이름을 장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용산에 왔으니까 뭐 용산 오피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용산 오피스 하면은 옛날 미국 무대 생각이 나고 약간 오피스텔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든 좀 더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이름, 그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그러한 그 이름으로 이제 저 장명이 돼야 될 텐데 예.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름이 나올지. 예, 지금 현충원에서 취임식장으로 이동을 준비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충원에서 의상 등을 좀 갈아입고 좀 정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국회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한강을 건너면 바로 여의도 국회가 가깝습니다. 네. 지금 이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는 취임식 사전 행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참 오늘 무슨 일일까? 하늘도 맑고 강도 굉장히 푸르릅니다. 아마 제가 자꾸 이게 날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께서 잘 공감하시겠지만 역대 대통령의 취임 날짜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이어서 나뭇가지에 이 푸르른 녹음도 없었고 앙상한 나뭇가지와 춥고 어두운 다소 이 겨울 하늘 뭐 그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두꺼운 외투 차림의 취임식 모습이 많이 익숙해서인지 몰라도 계속 오는 이 푸르름 봄날의 이례적인 취임식 녹음이 굉장히 좀 눈에 띄네요. 노 기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거의 이제 9년 만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당선이 되고 이제 곧바로 취임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국회 본관 안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치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부 취재 기자들 중에도 이런 대통령 취임식 자체를 처음 취재한 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꾸려지는 것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저희도 할 수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전에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다들 이제 머플러를 두르거나 상당히 옷을 두껍게 입은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만 해도 날씨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알아봤더니 인수위 차원에서도 날짜 그 5월 10일에 맞춰서 기상청에 이제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비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다행히 뭐 그렇게 덥지도 않고 선선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상청이 굉장히 날씨 예측을 정확히 잘 해줬군요. 정 의원님 예. 맞습니까? 이 내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예. 이 날짜 5월 10일 문제를 가지고 사실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보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비가 왔을 경우에 바로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곳이 이제 국회밖에 없어요. 예. 그럴 경우는 이제 로텐다울 우리가 이제 흔히 중앙홀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가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날씨 문제와 장소 문제가 가장 잘 그 조합을 이룬 것이 이제
5월 10일 이 봄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에 이제 과거에는 추운 겨울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만 이런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5월에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유, 지금 벌써 인파가 꽉 찼지 않습니까? 상당한데 네. 지금 이 시각 국회 취임식장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고 대통령 내외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그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서 취임식 준비 위해서 다양한 그리고 의미 있는 사전 행사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빽빽한 인파들이 자리했어요 벌써. 네. 8시 40분까지 입장을 완료하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입장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만 이 봄이라서 아주 소풍 나오는 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지금 식전 공연에 저 무대를 보게 되면은 이 무대 우리가 백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 4월 10일 날인가 어린이들이 용산 시민공원에 모여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그때 그려졌던 그림들을 이제 다 모아서 그 백월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백월을 만드는 이 어린이 그림을 놓게 된 그 배경에는 대통령이 꿈을 꾸는 어린이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나라다. 그것이 좋은 나라다라는 그러한 그 대통령의 철학이 예. 반영돼서 지금 저 뒤에 큰 그림이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입니까?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아하. 그래서 어린이가 꿈꾸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예. 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인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 저기- 예쁘게 차려입고 이제 공연하기 위해서 예. 참여한 어린이들의 모습도 보이고 오늘 사전 공연도 좀 보니까 농예술이라고 수어 뮤지컬 청년연합 수어 뮤지컬도 지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인 아티스트들이 수어로 뮤지컬 공연을 하는 굉장히 네, 좀 네.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공연도 돼 있군요. 이 식전 행사에 아주 다양한 그런 이 내용을 갖고 있는 예. 예, 아시는 어린입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어린이군요. 예. 저 어린이들이 아마 저 용산 시민공원에서 예. 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었는데 예. 그때 나왔던 어린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어린이들의 메시지. 예. 저도 뭐 어린이 2명을 키우는 아이 아빠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네. 요즘 이 길가에 지나다니는 우리 어린이들만 보더라도 입가에 흐뭇한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데 취임식에 이 다양한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게 상당히 좀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꿈이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런 것이 대통령의 평소의 그 철학인데 그런 철학이 식전 행사에 잘 반영이 되어서 예. 식전 행사에 보게 되면은 이 꿈의 비상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데 그 날아가는 것이 어린이의 꿈이 날개를 펴고 예. 또 청년의 꿈은 하늘로 솟아오르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꾸는 꿈으로 우리가 예.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그런 식전 행사가 갖고 있는 컨셉이 바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각계각층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바라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한마디씩 영상으로 담아서 식전 영상으로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바람, 귀여운 바람,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바람,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어떤 바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한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바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2년여간 고생을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의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다양한 바람, 희망들이죠. 희망의 목소리들이 영상으로 담겨서 조금 전에 이제 상영이 됐습니다. 노은지 기자, 이제 잠시 후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곳으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걸어서 이제 지금 보이는 쭉 이 통로를 걸어서 아마 국민희망 대표와 함께 연단까지 이제 입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선서와 함께 대통령의 취임사가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을 할 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 대표 20명과 함께 등장을 하고요. 아까 큰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국회 잔디를 가로질러서 취임식 무대 쪽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지금 큰 화면 잠시 후에 아마 다시 잡힐 것 같은데 네. 그 화면을 보면은 국회 잔디마자가
지금 이 가운데 메인 통로를 말하는군요. 지금 잔디인데 이제 취임식 초청 인사들이 다 이렇게 그 좌석을 자리를 예. 잡고 앉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데 저 초록색 잔디 사이에 보시면 중간에 가운데 분수대가 저렇게 그렇죠. 있거든요. 저 사이로 이제 걸어서 대통령 내외가 입장을 하게 되는 거고 양쪽에는 일반 국민들 초청된 일반 국민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저 의미만으로도 국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행사를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상공에서 보니까 꽤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저게 180m 정도라고요? 네, 180m 정도를 걸어가게 된다고 하고 저도 사실은 평소에 국회를 출입할 때 잔디밭을 봤었는데 저렇게 많은 규모의 예. 인원이 모여 있는 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네. 초청을 받았고 특히 일반 국민이 3만 3천 명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취임식 직접 보고 싶은 일반 국민들까지도 많이 이제 초청을 해서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을 볼 수 있는 그런 예. 행사로 준비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노차장 여러 가지 좀 오랜만에 보는 장면들이 겹치는군요. 오랜만에 굉장히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 그리고 오랜만에 코로나를 좀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 있는 모습 우리가 월드컵 응원할 때나 봤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국민들 모여 있는 거 몇 년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확진세가 좀 많이 잦아들면서 야외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 잔디광장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어떤 모습도 굉장히 모처럼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정 의원님, 네. 오늘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대통령이 꼭 가장 신경 썼던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취임식과 관련해서 가장 늘 변함없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은 화려한 무대를 지향하라. 검소하되 그러나 위엄이 있고 그리고 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취임식. 그래서 국민초청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약 700명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선정해서 단상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왼쪽에 그래서 취임식 그 단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강조하는 그런 이 좌석 배치를 했는데 저런 이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이 대통령께서 바라는 가장 검소한 어떤 그런 화려하지 않은 그래서 이번에 공연에는 연예인들 출연을 가급적이면은 다 지양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 공연 행사를 보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계층들 또 특히 연합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연합합창단 한 20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200여 명으로 구성되는 합창단 안에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냐면은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이 버려진 생명들이었죠. 이 어린이들은 그런 이 어린이들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서 다시 생명이 회복되어서 이 어린아이들이 사랑과 그리고 행복과 꿈을 이웃에게 전하는 노래를 하는 합창단인데 이 합창단이 이 연합합창단에 들어와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국민과 함께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민 통합의 상징적 의미를 같이 전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이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공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노은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로써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연히 참석을 할 걸로 예정이 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참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두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단상에 오늘 이제 취임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함께 단상에 자리를 잡고요. 박 전 대통령 그 뒷줄에 앉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 사저로 들어간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특히 국민들 앞에 이렇게 대규모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처음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요. 일단은 본인 이후로 처음 이제 8년, 9년 만에 열리는 취임식이다 보니까 좀 박 전 대통령의 감회도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의 감회도 참 남다를 것 같아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예방했을 때 굉장히 두 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 또 특히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필 초청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은 흔쾌히 참석하겠다라고 또 화답을 했던 일도 불과 얼마 전의 일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이라기보다는 수사팀장과 이제 수사 대상자로 좀 만났던 그런 인연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두 사람의 만남이 좀 껄끄럽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제로 대구 사저에서 만나면 배석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특히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예우를 갖춰서 초대 의사도 밝히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어떤 쌓인 앙금 같은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새롭게 출발을 하는 그 이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대구와 사실 국회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닐 텐데 먼 길이지만 이렇게 참석을 하겠다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은 이제 환복을 할 때 현충원 참배를 하고 나면 저쪽 안에서 환복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환복을 한다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곧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어두운 옷에서 조금 밝은 옷으로 김건희 여사도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니까 이제 잠시 후에 국회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다시 등장하는 모습이고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하. 하얀색 옷을 입은 걸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밝은 화사한 넥타이로 바꿔맸고 김건희 여사는 검정색에서 화이트, 하얀색 옷차림으로 환복을 마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남다른 뭐랄까요? 패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좀 지대하다. 그리고 좀 검소한 스타일이다. 뭐 이런 보도도 관측 보도도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의상에 대해서는 노은지 기자 어떻게 봅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취임식에 맞춰서 좀 소박하고 검소하게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문양이 화려하게 들어가진 않고 아까도 검정색이 그냥 올 블랙의 의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위아래로 하얀색 정장을 입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뭔가 화려한 영부인으로서 첫 등장인데 너무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국민 속으로 예. 걸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수수한 차림을 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또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밝은색 정장을 골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흰색 원단과 흰색 이 컬러는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흰색 옷을 굉장히 날씨가 화사한 날에 입었을 때에 좀 뭔가 눈이 부시고 좀 사람의 인물을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스포츠 경기에서도 해외 원정을 나가는 우리 선수단이 흰색 유니폼을 입었을 때 뭔가 상대 선수들에게 좀 위축되지 않는 좀 당당한 그런 모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보통 흰색 옷이 주는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으나 화사하지만 좀 소박한 그런 옷차림을 김건희 여사가 택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빠르게 현충원을 빠져나옵니다. 자, 저 달리는 경호원들은 늘 고생이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차량에 올라타고 또 이제 현장을 뒷정리하는 요원들의 역할이 이제 나뉠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차량이 이제 현충원을 빠져나가고 현충원에도 많은 우리 국민들과 또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기다리고 또 지켜보고 계셨군요. 손을 흔드는 국민들도 있고 또 태극기를 흔드는 국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굉장히 푸르른 오늘입니다. 화사한 봄날이고요. 특히 이 현충원은 봄 날씨가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로도 또 유명한데 더욱더 이 녹음이 우거진 현충원을 빠져나오는 모습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현충원을 빠져나와서 국회 취임식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 김건희 여사의 어떤 옷차림과 또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그림자 내조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꼭 영부인 제도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반문과 함께 기존에 이제 청와대에 영부인을 보좌했던 역할을 했었던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제2부속실을 담당했던 비서 역할도 없애고 영부인을 따로 보좌하는 기구나 어떤 역할을 청와대 내에 두지 않겠다. 집무실 내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했는데 실제로
슬림한 청와대, 슬림한 대통령 집무실이 출범이 됐고 제2부속실이 없어졌어요, 노은지 기자. 네, 뭐 1, 2 부속실을 나눌 것이 없이 그냥 부속실이란 이름 하나로 일단 대통령실을 꾸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직원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예를 예. 들면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 외빈들을 상대하거나 여러 가지 외교 일정에도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보좌하는 직원을 두겠다. 특별히 영부인만을 보좌하는 그런 기구는 두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킨 거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개인 사업을 했던 그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도움만 받는 그런 영부인으로 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영부인의 역할에 집중할 것인가도 많은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전 여사 같은 경우에는 또 한식의 세계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나름대로 애착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 공개 일정을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좀 소박하고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관심을 갖고 있는 유기견들을 구조하는 활동 등의 의외로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오늘이 첫 업무 개시일인데 앞으로 김건희 여사는 어떤 행보에 좀 방점을 두고 활동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지금 우리에게 이제 그동안 비춰졌던 것은 이제 우리 김지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 또 유기견에 관심 등등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형 속에서 오는 이제 그 모습이고 김건희 여사는 아무래도 그 문화예술 분야의 그 전문가 아닙니까? 예. 워킹우먼이고 또 직접 본인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지만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본인의 전문 영역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좀 앞으로 좀 구상을 펼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얼마나 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예. 지금 창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 그 작가들의 창조적인 작업 활동을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건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부인 외교 뭐 이제 영부인이라는 단어는 안 쓴다고 했습니다.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외교는 국제적으로 관례화된 거 아닙니까? 관례화됐죠. 그렇죠. 관례되어 있고 또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정상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문화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퍼스트 레이디 간에 있어서의 문화 외교에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K컬처를 좀 더 국제화하는데 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이 퍼스트 레이디 외교를 한번 우리가 관심도 좀 가져보는 것도 이 문화예술의 발전한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여의도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차량과 경찰의 경호 오토바이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안위를 챙겨야 할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지금 저 지하철도 지나가고 이제 여의 2교를 조금 전에 지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강 대로변을 따라서 이제 쭉 여의도로 이제 바로 진입하는 이제 코스입니다. 현충원에서 바로 이제 여의도로 진입할 수 있는 코스로 점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취임식이 시작됐는데 될 텐데 지금 이 차량의 이동 속도와 남은 거리 등을 볼 때 현재 시간이 10시 48분인데 국회에 도착하는 시간은 11시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걸로 보입니다. 노은지 기자, 지금부터 한 대통령 차량은 네, 막히지 않으니까. 4분 내외로 도착을 그렇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되기 전에 단상까지 걸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그 참석한 국민들과 인사를 하면서 가는 뭐 그런 일정도 있기 때문에 한 10시 조금 11시 좀 전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5분 안에는 도착할 걸로 보여요.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정문에서 단상까지 180m 도보로 이동할 예정이고 국민희망 대표 20명과 함께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를 예정이고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배석을 해 있는 4만여 명의 어떤 국민들과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단상까지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통령 내외의 차량은 국회에 거의 가까운 곳까지 지금 온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대통령 내외가 이동을 할 때는 교통이 이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경호의 1원칙입니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철도, 헬리콥터, 비행기 등이 일시 정지되는 순간 국가 안보의 어떤 위협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경호 원칙의 제1원칙에 준하여 지금 대통령 차량이 정차되지 않고 일정 속도로, 규정 속도 일정 속도로 계속 멈추지 않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곧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외가 국회에 도착합니다. 국회 정문에서 이제 내리는 그 모습부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상 키도 굉장히 큰데 손을 번쩍 들면서 한 4만여 명의 국민들에게 이제 손인사를 하면서 아마 화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 위원님 이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잘 하기도 하셨고 많이 선보이기도 해서 묻는 질문인데 오늘 취임식에 그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 홍수환 선수의 글러브를 또 선물 받기도 했었는데 그 어퍼컷 세레머니가 어딘가에 뭐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측할 수 없습니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오늘은 뭐 그 장면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땅히 어퍼컷을 글쎄요 또 할 수도 있죠.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약속된 그림 안에는 없는데 아니 뭐 언제는 약속된 그림 안에서 어퍼컷을 했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뭐 예측 불허의 이제 일인데 하여튼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포인트다. 언제 이제 어퍼컷을 하시나 혹시 하나 글쎄요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이게 뭐 대선 과정 그리고 또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감사 인사를 할 때는 뭐 호기롭게 어퍼컷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어퍼컷을 좀 안 하지 않을까? 안 하시지 않을까? 최근에 민생 행보를 했을 때 지역에 가서는 계속 어퍼컷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초대를 했고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초대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 어퍼컷에 대해서 왜 대선 이후에도 국민을 향해 주먹질을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주먹질은 아니죠. 어퍼컷은.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던 아니 소재이기 그럼 뭐 때문에 히딩크 감독은 국민들 향해서 월드컵 4강 가고 주먹질을 한 겁니까? 아. 일단 오늘은 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그림에는 없는데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예.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돌출 행동을 할 수는 있고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